안녕하십니까, 윤성로입니다.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자, 이 차량 저희가 리뷰한다고 글을 올렸더니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신 게 연비였어요. 공차 중량이 2톤이고 3600cc 6기통 300마력에 한 40토크 정도 되는 그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비가 제가 지금 실제로 며칠 동안 계속 타고 다닌 결과 시내 주행, 그래도 픽업 트럭이고 가솔린이고 300마력쯤 되니까 나는 악셀에 힘 좀 준다 라고 하면은 시내 주행 연비는 그냥 4km에서 5km 정도 생각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고속도로를 탄다, 그냥 100에서 120 정도 과속 안 하고 그냥 크루즈만, 급가속도 안 하고 그냥 천천히 다닌다 그러면은 7km에서 8km 정도 마크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비는 더럽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 이 차량이 2.8리터 디젤 엔진이 출시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에 이 3600cc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들어왔냐는 거죠. 이 연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나마 미국이라면 상관이 없겠어요. 왜냐면 미국이야 가솔린이 워낙에 가격이 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나라는 실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이 차량은 픽업 트럭이에요. 뒤에 짐을 많이 싣고 좀 이렇게 실용성 있게 사용하실 분들이 사실 많이 보시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런 카테고리인데 여기다가 6기통 3600cc를 갖다 박아가지고 프레임 바디에 얹어서 가지고 들어온 결과 시내 주행에서 좀 살짝 밟고 다니면 연비가 4-5km, 고속도로를 타도 7-8km, 극악의 연비를 보여주는 이 픽업 트럭을 지금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냐? 제가 봤을 때는 미션 때문입니다. 지금 이 콜로라도 3600cc V6 엔진이랑 조합되어 있는 이 8단 자동 미션이 미국에서 지금 집단 소송이 걸려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미션이에요. 아니, 미션이 안 좋아도 얼마나 안 좋고 문제가 많아도 얼마나 많으면 소송이 걸리냐고. 아니, 물론 미국은 소비자들이 뭐만 어쩌면은 이렇게 집단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그런 나라이기는 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쉐비가 동네 카센터도 아니고 어떻게 트랜스미션 문제 가지고 집단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 라고 해서 좀 많이 알아보니까 이 8단 미션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많이 컴플레인을 하고 GM에서도 컴플레인 들어온 차량들을 아무리 계속 수리를 해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추측이기는 하나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쉐보레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 픽업 트럭 시장을 렉스턴이 독식을 하고 있다는 거를 쉐보레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쉐보레는 쌍용 렉스턴이 독식을 하고 있는 이 픽업 트럭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이 콜로라도라는 차량이 원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여왔어요. 안 들여오다가 이제 와서 3600cc V6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모델을 은근슬쩍 딱 출시를 했단 말이지.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미국에서 팔고 있는 이 콜로라도 2800cc 듀라맥스 디젤 터보 엔진은 6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요. 그리고 그 6단 자동 변속기는 특별히 대단한 컴플레인이 있는 리포트가 올라오는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집단 소송까지 걸리고 쉐비에서는 지금 이 미션에 대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는 이런 마당에 재고가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 호구 새끼들한테 팔아먹자. 야, 쉐비 코리아 니네 가져가, 이거 가져가서 팔아먹어 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합리적이지 않나요? 결국에는 미션 토크 컨버터 문제예요. 토크 컨버터 안에 금속 쇳가루가 떠다닌대요. 쇳가루가 떠다니면서, 사실 토크 컨버터라는 게 뭔가요? 엔진 쪽에서 밀어주는 동력, 그리고 차 쪽에서 받아줘야 되는 동력, 그 사이를 미션 오일이 돌면서 동력을 주는 쪽과 동력을 받아주는 쪽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미션 오일이 돌면서 동력을 전달해 준단 말이죠. 마치 선풍기 날개의 바람이 반대편 선풍기 날개를 돌려주는 원리처럼.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쇳가루가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변속 불량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변속 충격이 있는데, 이 변속 충격이 얼마나 크면 나는 그냥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받은 줄 알았어, 누가 와서 내 차랑 충돌한 줄 알았어, 뭐 이런 리포트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차가 떨어요, 차가 부들부들 거려요, 뭐 그런 리포트들 또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그 매체들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콜로라도 이 8단 미션은 지금 뭐 19년식이 됐든 뭐 20년식이 됐든 뭐 몇 년식이 됐든 간에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제가 이거를 왜 알게 됐냐면은, 아니, 프레임바디 원래 승차감 들어온 거 다 알고 있어. 그래도 이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좀 승차감이 더럽고 뭐 해도 그래도 정말 용도가 있기 때문에 산다. 뒤에 화물들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 캠핑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뒤에 캐러반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 픽업 트럭만한 대안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 들어온 거는 좀 감수해 줄 수 있어. 뭐 어느 정도 이런 합리화 안에서 용인이 될 수 있는 승차감이거든요. 사실 뭐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칸 다 픽업 트럭이니까 더러운 승차감을 이해해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본적인 거는 깔고 탔어요. 탔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야. 어떤 게 해도 너무한 거냐면요, 속도가 한 120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노면 되게 깨끗하거든요. 저 혹시 보이세요? 이게 떨리는 거 보이세요? 지금 나는 여기 느껴지거든요. 이게 고속에서 100에서 120 넘어가가지고 항속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맨 처음에는 노면이 이렇게 타는 줄 알았어. 노면이 그냥 땅땅땅땅땅땅땅 치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속도가 아래로 내려오면은 괜찮아져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물론 노면이 더러워가지고 프레임바디에 그런 더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줄 때 속도도 관련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일관되게 어떤 도로에서나 120 이상만 넘어가면은 이 증상이 나온다라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미션 문제가 있었던 거야. 목소리 들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토크 컨버터가 일정 속도 혹은 일정 RPM 혹은 특정 토크 영역대에서 안정적인 힘 전달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 한쪽에서 일정한 동력으로 쭉 밀어주면은 얘도 일정한 동력을 쭉 받아내줘야 되는데 받아내주질 못하는 거야, 특정 토크나 특정 속도에서. 그리고 가끔씩은 120 이상이 꼭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 아래 속도에서도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또 보이시나요? 이 차 진짜, 저 지금 운전하면서도 지금 살짝 멀미가, 진짜 욕하고 싶다 진짜.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왜 하필 이 타이밍일까? 만약에 쉐보레가 콜로라도를 한국에서 정말로 제대로 런칭해가지고 꾸준히 한 가지 또 이제 좀 볼륨 모델로서 이걸 자리 잡을 생각이 있었다면은 애초에 디젤을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걸려있는 트랜스미션, 이 8단 미션이 들어간 3.6 V6 연비가 더러운 이 차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판다는 거는 그냥 뭐 미국에서 한국에 잔반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안 좋다. 사실 지금 이 차량이 주행거리가 2만 킬로예요. 그래서 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2만 킬로를 탔냐라고 이제 뭐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 차량이 이제 아이언빌드에서 한국에 출시된다 그래가지고 미리 미국에서 직수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랑 같은 모델로 직수해가지고 이제 미리 좀 타고 계셨던 차량이에요, 아이언빌드에서. 저희 지금 자료 화면에도 계속 나가고 있겠지만 저 뒤에 롤바 있죠? 롤바가 이제 아이언빌드라는 우리나라 업체인데 해외에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뭐 제품들도 이쁘고. 또 지금 이 차량에는 저기 뚜껑 덮개, 그리고 롤바 위에 캐리어, 옆에 사이드 스텝까지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 차가 지금 2만 킬로 탄 차인데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올라오는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처음부터 물론 문제가 있는 차들도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제 한 10,000km 넘어가서 20,000km 뭐 이렇게 되면은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20,000km 탄 콜로라도 차량을 리뷰하게 돼서 굉장히 좀 다행이구나 싶은 마음도 좀 있고요. 이거는 잘 생각해보고 사셔라 마셔라 뭐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사지 마세요. 얘가 같은 옵션을 기준으로 하면 렉스턴 스포츠나 뭐 칸보다 한 1000만원 정도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같은 옵션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같은 옵션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를 다 떠나서 1000만원 차이 나는 것도 다 떠나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차를 팔아먹는데 이 수동 사이드미러가, 수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이 돌려서 거는 시동 키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여긴 대한민국이라고. 아무리 한국에다가 쓰레기 재고 떨이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거,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 지금.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 문제를 또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미션에 좀 온도 좀 받고 나서, 주행 좀 하고 나서 시동 걸고 그냥 파킹이나 중립에 놨을 때는 그냥 뭐 일반적인 진동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드라이브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뭐 엔진 마운트가 나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진동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토크 컨버터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거 뭐 더 얘기할 게 있나요 이 차가? 가격 4천만 원에 옵션 쓰레기고 기본적인 프레임 바디의 더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 미션 트러블로 인한 진짜 상상하는 거 이상의, 그러니까 고속에서 말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에서 상상하는 거 이상의 고속 말타기, 연비 안 좋고 4천만 원. 자, 그리고 뭐 참고로 이 300마력의 40토크 엔진이 이 차를 끌고 다니기에 뭐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네, 뭐 그냥 가속도 뭐 차 덩치를 생각하면은 그냥 뭐 시원시원한 편이고요. 그런데 뭐 이제 주행 질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깊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한국에는 이 하자가 있는 8단 미션,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걸려있는 이 미션 모델만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거고 저거고 나발이고 다 떠나가지고 그냥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굳이 뭐 더 깊게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사지 마세요. 사지 마. 제발 사지 마세요. 혹시나 이 미션 말고 그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2800cc 터보 디젤 엔진, 그 듀라맥스 엔진이 혹시라도 한국에 출시가 되면 그때 다시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하죠. 제가 만약에 아까 고속도로에서 그 목소리 떨리고 이렇게 차 이렇게 떠는 거, 앞뒤로 말 타는 거 고속에서, 네, 그거 만약에 제가 거짓말 한 거면 네, 손모가지를 겁니다. 끝. 여기까지.